네, 환영합니다. 사실 이제 고백을 하면 저도 이제 책 읽은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사회 나와서 1년에 10권 봤나? 그냥 혹시 흔히 말하는 베스트셀러 뭐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 하면서는 부동산 관련된 거 몇 권 보고 뭐 그런 식. 그리고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환골 탈태, 개과천선, 괄목상대 뭐 이런 사자성어가 동원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 전에는 술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는데 전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네오비에서 독서 지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바뀐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 그럼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독서를 하면서 아마 시작할 때는 여러분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독서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 우리 네오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지식도 갖고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뭐 그런 게 필요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했는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자녀들의 창의력을 어떻게 키워주냐고요. 근데 독서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해요. 독서를 하는데 문제는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읽은 거를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소화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도 그 이재덕 강사 특강을 했는데 MOM이라고 메모 오브 메모.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정리를 하는 거야. 이 책의 내용을. 그죠? 정리를 해. 뭐 A4지로 해서 뭐 한 서너 장 정리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정리한 걸 보고 또 정리를 해. 그러면 한 장으로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정리를 해. 그럼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반으로 줄어든 거는 나의 생각인가요? 저자의 생각인가요? 이미 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저자의 그림자만 쫓아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것을 소화해서 A4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사람은 외우지 않아도 말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야 라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그냥 한번 읽고 혹시 그냥 나는 책을 읽었다라는 그 만족을 느끼고 말았을 거라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책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창의력을 얻냐라는 거야. 아이들이 책 읽고 너 책만 읽었구나. 착해. 하고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생, 이제 유아들은 유치원까지 안 읽는다고 치고 초등학생은 책을 읽으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애들은 오류에 빠져.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사실은 책은 진짜 사실을 다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 왜곡된 거, 약간 미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생략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그 순진한 마음을 깨면 안 돼. 야, 현실은 그런 게 아니야 인마.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얘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대화를 통해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소크라테스.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 소크라테스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절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화를 요구했던 거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말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 그 독서를 많이 한다고 아우 착하다가 아니라 부모가 대화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의 높이에서 대화를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저자의 그 생각,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저자의 그 사유, 과정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나도 그걸 뭔가를 얻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이 사람이 중개업자가 아니잖아. 저자들이 대부분이. 근데 난 이 책을 보고 중개업을 적용할 수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고의 그 흐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냈다는 거. 그러면 나도 다른 거에 보면서 중개업을 적용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다른 걸 보면서 아이들 교육에 적용할 수 있고 다른 걸 보면서
내 배우자 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라고 책에 다 써 있지는 않는데 응용할 수가 있다고. 그 응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창조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창조력을 갖지 못한다면 책은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독서 토론에서 이제 특수한 방식에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면은 책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그 독서 토론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운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퍼즐이 있고 레고가 있어요. 퍼즐 맞춰봤죠? 조각 수십 수백 개 맞추느라고 뭐 머리 아파, 그죠? 그거 하고 레고는 이렇게 끼워 맞추는, 그래서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퍼즐하고 레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퍼즐은 정답이 있어요. 그거 맞춰야 돼. 짝이 틀리면 그건 틀린 거야, 그죠? 레고는 여기 안 되면 이렇게 끼면 돼. 그리고 이렇게 안 되면 다른 모양으로 하면 돼.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책을 읽는 거는 우리가 정답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레고처럼 사고하기 위한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고 하는 그런 거 교육에 우리 익숙해져 있잖아. 그래서 유명한 그 얘기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 질문하라는데 아무도 못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딸하고 대학교 2학년짜리 딸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아빠 지금은 안 그래. 그래서 왜? 그때 5년 전이잖아. 5년 전에는 제대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기자가 됐던 거야. 근데 지금은 얼마나 활발하게 토론하고 얘기하는지 아빠는 모르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된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 학번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기자들은 그걸 할 줄 몰랐다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우리 사회도 조금씩은 바뀌고 있나 이제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도 이 독서를 좀 제대로 배워서 잘 응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좀 덥죠? 괜찮아요? 나만 더운가? 이제 벗고 갈게요. 이거 벗으면 이게 안 되네? 이거 하기 전에 요거 볼펜 있잖아요. 이 볼펜이 꼬다리가 있어요. 요거 뜯어야 돼. 앞에 안 써져. 해서 몇 번 좀 그어야 돼. 그어야지 좀 써질 거야. 이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보이게 하려면 꺼야 되겠네. 응? 네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독서지향 회장 김의섭입니다. 네, 지금 1시간 정도 우리가 독서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 본계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아니요, 책 말고 우리 교재 OT. 네. 서브 바인더. 그러니까 교재에 있으니까 따로 거기에다가 교재에다가 메모하시면 돼요. 이거 따로 뭐 촬영하실 필요는 없고. 뭐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죠? 자, 독서의 목적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독서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정보를 위한 독서가 있고 이해를 위한 독서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위한 독서는 이쪽으로 실제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통찰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독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의 단계는 이렇게 잠깐만요. 무엇에 대한 책인지 분류를 먼저 하고요. 이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이다라는 거. 예를 들면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드의 힘. 어떤 종류의 책이죠?
분류를 한다면 자기계발서 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해석해요. 자, 내용은 어떻게 보죠?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내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냐 이거지. 여기서 보시면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아, 이게 바인더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려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제목 앞에 기적의 노트 3P 바인더의 비밀. 기록하지 않는 자 성공할 수 없다. 남과 다른 성공을 꿈꾼다면 삶을 기록하라. 아, 이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이걸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책 뒤를 보세요. 책 뒤를 보면 프로는 성과로 말하고 성과를 올리려면 프로세스를 혁신하라.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 이게 나와 있죠. 이분들이 쓴 게 아니에요. 써주기도 하고 이분들이 쓴 거를 다시 교정을 봐. 출판사에서. 왜냐하면 이 내용에 맞게 이 추천하신 분이 다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언제 이걸 읽고 있겠어요? 이 바쁜 분들이 대부분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 추천서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특히 날개 안쪽에 여기는 책 소개고 이 안쪽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저자 소개라든가 뭐 책 소개 이런 게 나와 있죠. 이거는 출판사에서 이제 100%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 책이 잘 팔리게 할 것인가라는 마케팅 관점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면 좋아요. 책 내가 서점 가서 모르는 책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책을 살 때가 특히 그래요. 제목이 뭐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뒤에 추천사, 그다음에 앞날개, 뒷날개 여기 보시면 웬만큼은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목차. 목차 한번 보세요. 본계적 보셔도 돼요. 프롤로그나 추천 머릿말 이거는 머리 아파요. 그거 보면은 못 봐. 목차를 딱 보시면 목차가 보통 한 2페이지, 뭐 3페이지, 4페이지 이 정도 안에 다 걸쳐 있죠. 보통은. 그래서 목차를 딱 보시면은 큰 목차도 있지만은 요거는 장 목차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작은 목차들이 있죠. 이 작은 목차들을 보세요. 그러면 이 작은 목차들을 보면 이게 이 책의 내용에 거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쓰기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알겠지만 목차를 정하면 책의 반은 썼다고 그래요. 이 소목차, 이 목차들을 정하면. 그래서 그러면 이 목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책을 사면 목차는 안 봐. 그리고 바로 프롤로그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차를 먼저 딱 보세요. 목차를 먼저 보고 목차에서 무엇이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쭉 보는 거야. 근데 몇 개가 되냐면 이 작은 것들이 좀 많죠? 한 50개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 책을 다 읽나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아니면 본계적으로 할까요? 본계적 어떤 책이 더 맞나요? 이게 더 맞나요? 아니면 본계 없는 분은 다른 책으로 해도 돼요. 아무 책이나 하나 가져오시라고 했죠. 자, 이걸 보면서 20%만 고릅시다. 노란 색연필 드렸죠. 노란 색연필로 만약에 첫 번째 쭉 읽어가면서 이거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이 부분은 꼭 읽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은 그 소목차에다가 줄을 그으세요. 첫 번째 게 만약에 내 눈에 들어왔어. 방황하던 신입사원에서 경영자로. 그러면 거기다 줄을 긋는 거야. 자, 다 긋지 말고 20%, 최대 30%를 넘지 않게. 그러면 5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3개,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 내지 3개만 줄을 그으세요. 다 긋지 말고. 쭉 넘기면서 한 1분 내로. 눈으로 쭉쭉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해당되는 소목차에 줄을 그으세요. 과감하게 그으세요. 예쁘게 안 그어도 돼. 한 줄로 그냥 쭉 그으면 돼. 한 줄로. 쭉 한 번에 그어버리세요. 노란색이라 잘 표 안 나요. 잘못할 거 뭐 염려 안 해도 되니까. 한 줄만 그으면 돼요. 한 줄로만.
연습하는 거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세요. 다 하셨나요? 그러면 그 지금 노란 색연필로 근 거 있죠? 그 부분을 찾으세요. 찾아서 왼쪽에서 귀를 접으세요. 귀를 접는데 좀 크게 접으세요. 이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오게 크게 접으세요. 제가 좀 접을게요. 그냥 크게 접으세요. 만약에 오른쪽에 목차가 있거나 왼쪽에 목차가 있거나 시작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왼쪽 걸 왼쪽에다 접으세요. 넘기면서 다 이렇게 다 접으세요. 찾아서 전부 다 무조건 왼쪽에다 다 찾아서 접으세요. 그러면 전체의 20%에서 30% 정도만 내가 읽을 부분이 돼요. 넘기면서 이 부분을 펴요. 그 부분을 피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소목차만 다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내가 아까 접은 데 있죠. 아까 왼쪽 접은 데, 귀 접은 데 또 찾아. 그래서 그 소목차만 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책 읽는 시간을 20%에서 30%로 줄일 수가 있어요. 한 권을 보는 시간을. 그러면은 이게 소설책은 안 돼요. 소설책은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일반적인 책들은 이렇게 하면은 책의 전체적인 거에 20, 30%만 보는 게 아니라 거의 한 7, 80%는 책의 내용을 알게 돼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저자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려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걸 내가 빠뜨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난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 소제목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었을 수도 있어. 저자가 의도한 바가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내 방식대로 나한테 도움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책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보고 싶은 데만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손을 안 드셨을 뿐이지. 근데 소설책이나 교과서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책들은 다 안 봐도 돼. 책 덮고 한 달 딱 지나서 책 내용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어차피 몰라. 근데 왜 끝까지 보려고 애를 쓰냐고. 그러다가 책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짧은 시간에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루에 30분만 책을 보자. 하루에 30분이면 한 달이면 몇 시간이죠? 계산이 안 되나요? 아니야, 한 달에 하루 30분이면 아니요, 시간으로 하루 1시간이면은 30시간이잖아요. 30분이면은 15시간이잖아요. 15시간이면 책 2권 봐요. 그죠? 아주 어려운 책 빼고는 웬만한 책들은 2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독서 모임을 격주로 하는 거예요. 책 딱 볼 수 있을 양만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30분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을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독서가 습관이 되고 좋은 걸 본인이 알게 되면 1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이 되면 4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권은 우리가 지정 도서지만 나머지 2권은 내가 읽고 싶은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분만 목표로 하세요. 더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거를 발췌독이라고 해요. 부분 읽는 것을. 발췌독을 하면은 책에 부담이 없어. 일단 여기 20, 30% 내가 했잖아.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앞에서부터 봐요. 내가 안 읽은 데 볼 거 아니야. 아까 이제 한 데는 안 보고. 그러면 내가 책을 예습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씩 끊어졌던 거 연결된단 말이야. 그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여기 뒤에서도 설명할 거지만 속독이라는 게 있어. 속독. 근데 저는 옛날에는 속독법이 막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별로 유행하지도 않고
저도 속독을 안 해요. 근데 책이 읽다 보면은 빨리 읽혀지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계발서 좀 비슷비슷하고 우리하고 생각들이 비슷하니까 크게 어긋나지 않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뭐 공학에 관한 거, 뭐 철학에 관한 거 이거 잘 안 읽혀. 하지만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읽혀. 왜 그런 거죠? 그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배경 지식이 있어서 빨리빨리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서 속습이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넘어가서 안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속독이 아니에요. 속습. 그래서 자, 20, 30%를 아까 미리 봤잖아. 접어서. 그러면 난 예습을 한 거야. 그러면 난 속독이 아니라 속습이 가능한 거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을 보면은 여러분이 책을 빨리 볼 수 있어. 그래서 어려운 책일수록 더 그렇게 봐야 돼. 정말 어려운 책은 또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철학책 같은 거 내가 그런 사유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네이버에 물어보면 네이버가 친절하게 알려줘. 그거를 달달달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그 중심을 잡고 이걸 보는 거야. 물론 잘못하면 그 뭐라 해야 되나 내 생각이 없이 거기에만 빠질 오류도 있지만 아예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뒤죽박죽 되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독서하는 방법도 요령을 갖고 하면은 내가 훨씬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발췌독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발췌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독서에 관한 책들만 있어요. 지금 보면 그죠? 같은 것들은 다 약간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 하나를 보면은.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책을 여러 권을 동시에 본 적이 있어요. 이 책, 저 책. 근데 처음에는 저런 같은 분야의 책들도 보지만 다른 분야의 책을 봐도 서로 연결이 돼. 왜냐하면 진리는 서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책인데 막 여기저기 서로 꿰 맞춰서 막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아깝고 그래요. 물론 업무 시간에 책 안 봅니다. 참고로 업무 시간에 보는 책은 업무와 관련된 책만 봐요. 그러니까 뭐 찾아서 봐야 되거나 뭐 이럴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책들은 마케팅 책이라도 안 봐요. 그거는 내 업무 시간 외에 보는 거지. 업무 시간에는 우리는 그 시간에 전화 한 통화라도 고객한테 하고 뭔가 온라인 작업하고 그게 돈이 되는 거지. 내가 책 본다고 해서 돈이 되진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책을 많이 보는데 왜 영업이 잘 안 될까요? 그래서 봤더니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책을 보시더라고. 사무실에서.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사무실은 일하는 곳이고 공부하는 거는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공간에서 하고 사무실에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업무하고 그 공간이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나눈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분야의 책들을 보면 도움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독서 모임을 하니까 일단 모임을 따라오면 그걸로 가능할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답 다 써 있죠? 우리 교재. 살아있는 책 읽기는 뭐냐면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책 읽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미 없이 살고 있는데 의미를 갖고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제 고정관념. 그 옛날 박웅현 씨가 쓴 책은 도끼다라는 그 책 제목이 좀 깨는 제목이죠. 책 도끼라는 건 뭐냐면 도끼로 내 굳은 머리를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고정관념 그거를 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쉽진 않아. 그러니까 책을 꾸준히 보시던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잘 받아들여요. 하지만 아까 배경 지식 얘기했잖아요. 이제 낯선 분야로 가. 예를 들면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책을 평소에 안 읽던 사람도 부동산에 관한 책 뭐 이런 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얘기하면 귀에 다 쏙쏙 들어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일을 하지 않는 다른 투자에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머릿속에 안 들어와. 우리 고객 중에서 제일 힘든 고객이 가르쳐서 해야지 되는 고객.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미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봤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경매로 돈을 벌어봤어. 그러면 설명 안 해도 돼. 아 이거 얼마에 받아서 얼마 하면 돼요 하면 그 사람은 그거 괜찮네. 그 시세에 맞는 거야. 야, 시세는 이 정도니까 시세보다 얼마 싸요. 그럼 괜찮네. 하고 투자를 한단 말이야. 뭐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다 돈을 벌어본 사람은 그냥 얼마냐, 금액 뭐 이런 것만 물어보고 자세히 안 물어봐도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해. 근데 해보지 않았어. 이게 돈 돼요? 나중에 뭐 너무 힘들어, 그죠? 가르쳐서 하려면 똑같단 말이야. 이 배경 지식이 없고 이러면 굉장히 힘든데 그게 이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깨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우리의 뇌를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상 고객이 왔어. 진상 고객은 어떻게 그냥 내보내야 돼요? 아니면 받아서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나갔어 그래. 어떻게 하다가 진상 고객이 진상 부리고 그러면 소금 뿌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상 고객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평범한 일반 고객이 너무 감사한 거야. 진상 고객을 막 하다 보면, 그죠? 근데 평범한 고객이 당연한 거고 진상 고객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럼 평범한 고객한테 감사한 마음을 못 느껴. 자, 진상 고객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평범한 고객은 감사합니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범한 고객은 돌아가서 주변에 야, 저기 되게 친절해. 근데 내가 거짓으로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아니면 진심으로 한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진상 고객한테 감사합니다 했기 때문에 평범한 고객한테 진짜 우러나서 진심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은 그 느낌으로 딱 느껴. 저 중개사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 가서 소문을 내지는 거야. 입소문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고객 데리고 와. 또 소문 나서 소개받고 왔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죠? 그래서 진상 고객한테는 소금 뿌리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진짜 내 마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독서를 하는 사람이잖아. 독서를 하는 사람은 사고가 유연해야 돼. 그리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을 키우면 똑같은 놈이 없어, 그죠?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달라. 왜 그런 거야?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는 사실은 고마운 놈이야. 왜냐면 나를 깨우쳐주는 놈이거든. 그래서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독서의 목적은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어. 왜냐하면 제가 그 의견을 들었던 거는 고정관념을 깨고 독서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독서 마인드셋, 본계적 독서법, 북바인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책은 처음부터까지 다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읽어요? 필요만 보면 읽어도 돼요. 어차피 까먹는데 그 에빙하우스 만각곡선 유명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까먹는다.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뭐죠? 반복, 그렇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 독서지향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책을 읽어오죠. 읽어오면 우리가 조로 나눠져 있잖아요. 조로 나눠서 조별 토론을 해요. 조별 토론할 때 먼저
자기 생각을 5분씩 발표를 해요. 그래서 대표님 5분 발표할 때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질문을 허용하잖아요. 그럼 김민주 대표님이 발표하는데 질문을 했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또 대표님 발표하는데 또 질문해. 또 질문해. 그러면 이 토론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도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안 돼요. 공평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토론할 때 보면 시간 딱 주고 오버됐습니다 하고 막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시간 5분이에요. 우리 저기 모래시계 한번 줘보실래요, 대표님? 모래시계? 모래시계로 시간을 재서 우리가 저 가운데 있어요. 네. 그 시간을 오버하지 않게 해요. 근데 우리가 제지를 하지는 않아요. 양심에 맡겨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드라이하게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게 3분짜리예요. 그래서 이게 뒤집으면 3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또 뒤집어. 그래서 6분이에요. 최대 6분인데 이렇게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어. 근데 5분 딱 됐다고. 5분 됐습니다 하고 그만하세요. 이거는 너무 인간미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지. 딱 보면서 또 뒤집어지고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분 동안 하고 절대 질문하면 안 되고, 그럼 5분 동안 발표하고 또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다 돌아가서 발표하고 우리가 한 50분 정도 주어지거든요. 조별 토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토론을 해요. 상호 토론에서 아까 대표님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고 또 얘기를 해. 이제 그때는 이제 상호 토론이 가능해. 이제 이미 자기도 5분 동안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독점해서 한다고 해도 별 불만은 없어. 자기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그래서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 이것이 이제 조별 토론이에요. 그리고 조별 토론에서 내가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이 나도 공감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반갑잖아. 그리고 뇌에서 기억을 해. 근데 이 내용은 나 모르는 내용인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내가 몰랐네. 이제 표시를 해.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책을 중심으로 해야 돼. 우리가 독서 토론하면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독후감 생각을 해. 그래서 책의 느낌을 얘기하고 책을 막 비평을 해, 심지어. 근데 저자가 물론 100% 옳지는 않죠. 저자도 틀릴 수 있고 나하고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름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저는 제일 나쁜 습관이 9시 뉴스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9시 뉴스 안 보는 사람 여기. 8시 뉴스도 안 보고 9시 뉴스도 안 보는 사람. 그러면 뉴스를 어디서 봐요? 네? 네이버. 네이버 초기화면은 뭐로 돼 있죠? 맨 앞에? 이제 업데이트 되기 전에. 그거 바꿔놓으세요, 순서를. M경제로. M경제라고 순서 바꾸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왜 나쁘냐면 똑같아요. 9시 뉴스나 네이버 뉴스나. 뉴스는 7, 80%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뉴스는 나오질 않아요. 자극을 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 뭐 어디에 뭐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밥 먹는데 막 쓰레기 막 버리는 거 나와. 그죠? 오물을 뭐 하고 뭐 살인 사건 나오고 뭐 하고 안 좋은 것만 나.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이 큰 며느리가 독한 시어머니가 돼. 왜 그러죠? 나는 안 그래야지 하지만 배운 게 그거야. 그죠?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 폭행을 해.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이 그런 자기 와이프를 폭행할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하지만 본 게 그거거든. 마찬가지야.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이 긍정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뉴스는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좋아. 근데 우리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 또 모르면 안 되잖아. 근데 경제는 우리는 알아야 돼. 경제가 결국 우리의 그 물적 토대를 다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에 관련된 것도 얘기해줘야지 고객들하고 대화가 되거든. 아, 세계 경제,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돼서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이게 말이 먹히는 거지. 다른 것들은 별 도움 안 돼. 그죠? 근데 이제 고객하고 좀 편하게 하려고 할 때 조금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 얘기해. 책 얘기하면 고객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니에요. 아니, 고객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하는 거죠. 눈높이에서. 그리고 책을 전 5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선물로 줘요. 계약하면. 그래서 애들이 어리다. 그러면 뭐 교육에 관련된 거, 뭐 좀 그다음에 투자가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보는 이제 투자 관련된 책들, 뭐 이렇게 책을 아주 싫어한다. 그러면은 아주 정말 가벼운 그런 책. 그래서 5가지로 쭉 나눠가지고 그걸 하나씩 줘요. 그러면 안 본더라도 꽂아놓는 그 기쁨이 있나 봐. 너무 좋아해요. 일단 공짜잖아. 그래서 책 선물해주면 그래서 어떤 고객은 그때 못 줬어. 그러면 주소 알잖아요. 우리가 보내줘. 알라딘 사가지고 딱 보내줘. 너무 좋아해요. 보거나 안 보거나 우리는 상관 안 해. 단지 나를 그 사람들한테 나의 브랜드를 알리는 거야. 아, 저 부동산 사장님의 브랜드는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속독하고 속습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알면 우리가 빨리 읽을 수 있다고 했는데 빨리 읽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깊이와 속도. 그래서 제가 100번을 넘게 본다고 했는데 그 중에 끝까지 안 본 책도 많아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책들도 많고 끝까지 봐야 된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한 30권 정도는 끝까지 안 보는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봐도 또 가능하고 실제로 제가 책을 많이 보는 이유는 사실은 제 수준보다 높은 책을 더 보고 싶죠. 근데 책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 있는 책만 가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난이도를 낮추면 또 오래된 분들은 만족 못하고 또 딴 데 가고.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믹싱을 해서 섞어서 하고 실제로 저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나는 나를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다시 보면 또 느낌이 달라. 왜 그런 거죠? 까먹으니까. 그래서 책은 반복해서 보되 끝까지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본계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그래서 본 것은 저자의 생각이 뭐냐 이거지. 그다음에 깨달은 거는 이 책을 보고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이거야. 그다음에 적용할 것은 그러면 내 삶에, 내 업무에, 내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지? 그것이 적용할 것이다. 자, 본계적 방법을 지금 실습을 할게요. 지금 준비하신 책 넘기면서 여러분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 제가 색연필 드렸죠? 왜 형광펜이 아니고 노란색 색연필일까요? 형광펜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눈에도 확 들어오고. 형광펜은 뚜껑을 열고 있다가 있으면 날아가잖아.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돼. 잘못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그냥 하면 돼. 그냥 내가 틀려도 별로 표 안 나. 그래서 노란 걸로 하는 거예요. 빨간 것도 아니고 노란 게 제일 표가 안 나거든.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아무 데나 펴세요. 아무 데나. 중간에 아무거나 피세요. 그냥 중간에 탁 펴서 그냥 줄 치면서 쭉 보세요. 보시면 쭉 줄을 치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줄을 치세요. 다 치지 말고 요거 괜찮다 하는 것들을 쭉 줄을 그으면서 보세요. 자, 한 페이지 안에 좀 만들어 주세요. 한 페이지만. 예, 한 페이지만. 그 다음에 줄을 다 그으셨나?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본 것을 추출해야 돼요. 일단 줄을 긋고 거기서 예. 그다음에
그 페이지 위에다가 본 것,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 지금 내가 줄 친 거 중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도 되고요. 조금 요약을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거의 90%는 그대로 적어도 돼요. 뭐 토시만 좀 바꾼다든가, 그 저자가 쓴 어휘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적으시면 돼요. 뭐 두 줄, 세 줄 되겠죠? 길면 위에 상단에다가, 바로 상단에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적으세요. 우리 연습을 하는 거니까. 우리 적은 거 있죠? 본 거, 그 적은 거 앞에 이거 네모칸 하나 해놓으세요. 여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네모칸을 하세요. 예, 예. 그렇게. 자, 깨달은 것은 깨라고 적고요. 하단에다 적는 거예요. 책 하단에. 예. 깨라고 적으시고 이렇게 다운표라고 그러나요? 꺾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꺾기를 해서 깨라고 쓰시고 본 것하고 상관없이 다른 것 중에서 내가 깨달은 거를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휘나 이런 것들이 내 어휘로 바뀔 수도 있고요. 내 생각대로 적는 거죠. 네, 밑에다가 그냥 일단 적으세요. 뭐 지금 정확하게 안 적어도 되니까 연습하는 거니까 깨라고 해서 좀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이제 그 페이지에 또 있으면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봐서 적용할 것 또 하단이에요. 하단에다가 적이라고 쓰세요. 적이라고 쓰고 내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삶에서 실제로 내가 이걸 실천하겠다. 나의 실천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 다음 페이지에다 적으세요. 예. 그 밑에다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가 적용할 거를 찾았잖아요. 그럼 그 페이지 하단에다 원래 쓰는 거예요. 꼭 깨 있는 데다 꼭 적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내가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에서 우측 상단을 귀접기를 해요. 이 정도 적당히 우측. 왜냐면 왼쪽에 적었어도 우측을 해요.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여기다 하고 귀접기. 만약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여기다 적용할 거 적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그 다음 우측에 이렇게 귀접기. 그러면 이게 귀접기가 쭈루룩 나오겠죠. 그렇죠?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것. 그러면 자, 문제는 우리가 항상 적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건 아니고 읽으면서 저 본계적을 다 적어야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책을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읽으면서 노란 거는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하철 이런 데서 책을 많이 보거든요. 집중이 잘 돼요. 지하철에서 보면 서서도 이렇게 잘 읽혀. 그래서 제 양복 포켓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노란 색연필이 어디 내가 손 닿는 데는 다 있어. 그래서 아무 때나 빼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하철에서 책을 보는데 쓸 수가 없잖아. 본계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줄은 글 수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광펜이라면은
뚜껑 열어야 되고 이거 잘못하면 딴 사람 옷에 닿을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색연필은 부담이 없는 거야.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인데 뭐 좀 표도 안 나고. 그래서 이걸 줄을 그어. 그리고 귀접비는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본계적에 대한 귀접비를 해. 그리고 그럼 몇십 페이지 딱 볼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집에 와서 그 부분 찾아서 다시 적는 거예요. 자, 적어놓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책을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30분 책을 봐. 그래서 15일이 걸렸어. 15일이 걸려서 그러면 앞에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벌써 15일 전에 본 건데 기억 안 난단 말이야. 근데 기억이 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본계적을 적었잖아. 적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그것만 보면 기억이 쫙 나.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저는 더 빨리 보죠. 책 보는 그 하루에 책 보는 그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한 3일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그러면 앞에 본계적한 걸 봐. 적어놓은 걸. 보고 시작해. 내가 100페이지까지 봤어. 3일 전에 봤어. 그러면은 본계적 적어놓은 걸 쭉 보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안 걸려. 한 5분? 5분이면 다 앞에 걸 본계적을 본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책에 대한 그 복습을 한 거잖아. 근데 100페이지 언제 다시 다 봐.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본계적을 해놓으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뭐냐면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아요. 이렇게 파는데 보통은 처음에는 본게만 잔뜩 나와. 우리가 책을 많이 이런 방법으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했지 이렇게 분류해서 해보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좀 읽다 보면 이제 깨달은 것도 많이 나오기 시작해. 적용할 거는 그래도 잘 안 나와. 더 하다 보면 이게 나와. 나중에는 이거 밑에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적용할 거 찾기는 여전히 어려워. 그래서 얘를 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빨간 것만 잔뜩 남아. 파란 거는 모자라.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 이걸 팔더라고. 한 개짜리. 근데 이렇게 한 개짜리들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쓰고 아니면은 요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맨 위에다가 이렇게 돼요. 되고 아까 드린 펜 있죠. 제가 낙서 좀 할게요. 네. 이렇게 줄을 그어요. 줄을 긋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줄을 긋고 그럼 줄을 쭉 그을 수가 있죠. 쭉 그으면 내가 본 것만 쭉 귀접은 거 나중에 귀가 접어서 이렇게 책이 뚱뚱해져. 그리고 못 찾아. 얘가 납작해져 가지고 나중에 책꽂이에 딱 꽂혀져 있으면 납작해져서 이게 어디 있는가 못 찾아. 이렇게 다서 이거를 귀접은 걸 피면서 이걸 딱 붙여요. 그럼 그 다음 아까 줄을 거놨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정확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깨만 모아서 단계적으로, 정만 모아서 단계적으로. 여기 줄 거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볼 때 이게 만들 때는 이게 뭐야? 뭐 책을 이렇게까지 봐야 돼? 뭐 교과서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모든 책을 이렇게 보진 않아요. 좀 다시 반복해서 봐야 될 책들. 그다음에 하여튼 뭔가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자, 이 책을 다시 보면 이것만 봐도 돼. 본계적만 쭉 제가 넘기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에 이제 본 것이 있단 말이야. 본 것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내용을 보는데 보다 보면 눈이 아래로도 가는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약간 속독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눈으로 쭉 훑으면서 쭉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요것만 보진 않아. 정확하게 요것만 보진 않는데 약간 근처도 봐요. 근데 이거 보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다시 보는데.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책 한 권 보는데 15시간 걸렸던 거를 30분도 안 돼서 다시 재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실제로는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옛날에 많이 까먹었는데 이 부분 정말 좋은데 하는 건 또 다시 자세히 보게 되거든.
그러면은 이 책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보니까 한 20%, 30%의 노력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쭉 넘겨봐서 보는 것보다는. 그렇죠? 뭔가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다 읽고 나서 재독할 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재독을 하기 위한 독서법인 거예요. 본계적이. 그리고 내가 본계적 독서법을 하면 뭔가 내 아이의 생각을 갖게 되고 내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계적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를 한 2권, 3권까지 좀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4권째부터는 좀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뭔가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조별 토론 이제 우리가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오래 되신 분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했다라는 얘기를 꼭 하신단 말이야.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돼. 이거 본 것만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깨달은 건 더 안 나오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일독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나은가요? 일독할 때 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일 지나면 까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본계적 한 거를 읽고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의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적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일단 귀적기만 해놓으란 말이에요. 줄 거놓고. 그리고 적을 수 있는 환경에 와서 적어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책을 훨씬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본계적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예. 본 것하고 깨달은 것 위치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본 것에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본 것에 그 체크를 하잖아요. 색인을 하는데 다 달라서 의식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 있으면 깨달은 게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이 우선은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깨달았다, 내가 어떻게 흡수했다, 그게 더 우선인 거지. 그게 아니고 저자의 생각이 딱 좋아. 내가 생각하던 거를 말로 잘 표현했네, 글로 잘 표현했네 하면 그냥 본 것만 해도 돼요. 깨닫고 적용하는 거가 여기다 적는데 지금 달라서 물어보신 거죠? 위치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렇게 좀 전에 그 홈페이지에 다 그 연습이라서 이제 그런 거고, 예. 다 따로따로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근데 한 페이지 안에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이 방법대로 독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좀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 조금 거추장스럽고 좀 그럴 거예요. 그래도 이 독서법이 그나마 편해요. 저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4개월 하는데 뭐 20만 원 내는 독서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독후감을 써야지 참석할 수 있대. 이틀 전까지 독후감을 내야 돼. A4로 400매? 아니 400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4개월 동안 한대요. 그래서 20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18만 원에서 21만 원인데 그냥 2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번 오는데 5만 원이야. 근데 독후감도 내야 돼. 독후감 안 내면 못 와. 그거는 뭐냐면 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그걸 묻겠다는 거거든. 독후감을 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본계적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5분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5개만 준비하면 돼. 본계적 하나 하는데 1분씩 걸리거든요. 그럼 5개만 준비하면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잖아. 그러면 다시 고르는 거야. 이 중에서 내가 발표할 것만. 그때는 왼쪽 귀적기로 하면 돼요. 왼쪽을 아까 크게 했잖아요. 크게 왼쪽 귀적기를 해서 5개를 딱 만들어 가. 그러면 가면 그거 넘기면서 발표를 하면 돼. 그래서 하면 5분이 딱 되거든요. 안 그러고 일일이 찾고 이거 못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서 모임이 좋은 게 뭐냐면 혼자 독서하면 더 많이 볼 것 같지만 안 그래. 그리고 지쳐. 책을 많이 봤는데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뭐하러 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이렇게 회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 독서 모임을 하면 일단 한번 보잖아. 그 다음에 내일 독서 모임 가야 되는데 뭐 하지? 5개 발표해야 되는데 그럼 찾아.
그렇죠? 제독이 2번 본 거야. 그다음에 나와서 발표하잖아. 발표하면서 조별 토론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다 들고 나 또 내가 책을 본 거야.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고 발췌해도 본 거잖아. 그래서 봤죠. 그다음에 전체 발표라고 조에서 한 분씩 나와서 또 발표를 해요. 그러면 내가 또 본 거야. 4번 봤죠. 그다음에 우리 독서장에서만 있는 원포인트 레슨. 그래서 한 분이 나와서 한 30분 정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쭉 전 책의 내용을 갈무리해서 또 발표를 해요. 5번. 책 한 권을 5번을 봐요. 그래서 내가 5번을 보려고 하면 글쎄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걸 그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듣고 내가 어떤 아집에 빠지지 않고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하면 지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하는 거고 우리 독서지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힘들지만 여러분 책을 언제 볼 거야? 밤에 보는 게 좋아요? 아침에 보는 게 좋아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의견은? 언제 보는 게 좋아요? 책은? 아침에? 저는 50년 동안 저녁형 인간이라 밤에 봤어요. 그래서 처음 독서를 시작했을 때는 밤에 봤어요. 목표는 1시까지야. 그리고 자는 거야. 근데 보다 보면 빠져. 막 2시까지 보는 거야.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이거 어떻게 덮어? 그 다음날 영향이 와. 피곤해. 그러면 그리고 몸도 막 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지.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아침형 인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책도 보고 이제 아침에 책을 보면 좋은 게 마감 시간이 있어. 출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마감 시간에 압박이 있는 게 그게 좋더라고. 무조건 봐야 돼. 네,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벼락치기 공부랑 똑같은 것 같아. 막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벼락치기 공부하면. 그거 똑같아. 그래서 아침이 3배의 효율이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카톡방에 다 있잖아요. 이제 굿모닝 하는 이유 이제 아셨죠? 뭐냐면 레프리 효과라고 그래. 누군가가 심판을 봐주는 거야. 내가 혼자 하면 지쳐.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지쳐. 처음에는 굳은 결심으로 하지만 나중엔 지쳐. 근데 지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이 시간에 일어났어라고. 사실은 저도 침대에 누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하고 나서 생각을 해. 내가 올렸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내가 자는지 일어났는지 몰라. 하지만 나는 알잖아.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없지. 가끔 한두 번은 그냥 잔 적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 피곤한 날 있잖아. 사람 컨디션이 막 너무 저조하고 이런 때. 근데 내가 지치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 이 책임감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 시작했어. 굿모닝을. 근데 하다가 말아.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침이 좋아요. 해보세요. 그 대신 저녁에 일찍 자면 됩니다. 저녁에 일찍 자면 이제 일어나면 돼요. 그냥 잠만 줄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녁에 일찍 자요. 누가 뭐래도 일찍 자야 돼. 그래서 네. 그 책 내용이 다시 읽고 나서 기억도 안 나고 정리까지 안 돼서 네. 사실은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읽으려고 하는데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게 마인드맵은 내가 별도의 종이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에서는 마인드맵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찾아서 해야 되는데 뭔가 책에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다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계적 방법으로 표시해 놓은 거를 마인드맵을 다시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첫 번째 일독할 때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건 사실은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의 흐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리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본계적으로 하세요. 본계적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네. 저희 부천 모임에서는 그분은 책을 안 사요. 왜냐면 책 둘 데도 없고 자기 책을 이제 옛날부터 많이 보시던 분이라 감당이 안 되더래. 그래서 다 빌려봐 도서관에서. 빈데 다 정리를 해. 일일이 다 정리를 해. 그래서
우리 A4로 한 뭐 2장 이 정도는 꼭 정리해 오시더라고. 사실은 그분이 훨씬 더 잘하시는 거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하니까. 나 뭐 이렇게 글도 많이 신문에 쓰는데 지역 신문에 잘 쓰셔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계속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드리면 여기 남아 있는 분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가장 쉬운 독서법이면서도 효과적인 독서법으로 본계적 독서법을 권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좋아요. 나중에 책 여러분 다 쓰실 거잖아. 그러면 책 쓰려면 어차피 써야 돼. 근데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책하고 좀 친해지자고요. 그래서 본계적 독서법으로. 네. 제가 이제 몇 번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조별 발표하시잖아요. 네. 그분은 그 전체적인 거를 흡수를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원들이 얘기한 걸 다 정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나와서 이제 겪어보시면 돼요. 네, 일단 독서법만 이제 일단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집중할게요. 책을 읽는 게 텍스트를 읽고 뭐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 그리고 저자와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도 책을 한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너무 그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 시간도 너무 아깝고, 쟤하고 만나서 왜 쓸데없는 얘기 해야 돼? 너무 시간이 아깝고. 근데 이 책의 저자하고 막 대화, 내가 질문을 해. 그러면 저자가 막 답을 해. 막 약간 환청이랄까?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 경지에 올라가면. 그래서 그때는 막 여러 권을 동시에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비슷한 책들 아니면은 그 저자의 책들 막 해가지고. 근데 그 보면은 저자가 깊이가 있는 저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저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자가 깊이가 있는 저자는 어떤 책을 봐도 좋은 거야. 근데 깊이가 없는 저자는 얕어. 어떤 책을 봐도 얕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하고 대화 안 해. 그리고 이제 끊고. 근데 이제 좋은 책을 봐야 되는 거죠. 좋은 양서를 보면 그런 대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자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독서의 목적이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 노란색 연필, 귀접기, 그다음에 요 붙이는 거 이걸 팝업 플래그 인덱스 탭이라고 해요. 요 방식이 우리 눈만 보는 게 아니라 손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래서 오감을 동원하는 그 독서법인 거죠. 그래서 제독 시간도 이렇게 단축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단, 하단 여백에다가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바인더는 우리가 바인더 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독서 목표가 있는 분 있나요? 몇 권이다 하는 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 몇 권을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떤 분은 페이지도 있더라고. 올해 10,000페이지 본다. 뭐 페이지를 적는 분이 있어. 왜냐면 200페이지, 250페이지짜리 책하고 400페이지하고 똑같지 않잖아. 그래서 페이지로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페이지가 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죠? 권수로 하면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저처럼 발췌독을 하는 사람은 그렇잖아. 그래서 그건데 내가 계산하기 그렇더라고. 오늘 몇 페이지 왔는지 그걸 세고 좀 그래.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있는데 뭐 하는 분도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시고 그냥 목표 권수, 우리 바인더에다가 목표 권수 적고 내가 읽는 거 다 적어요. 언제부터 읽기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 책에도 적어요. 책에 맨 앞에 여백에다도 적고 언제 읽기 시작했는지. 그럼 제독할 때 또 내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었지라는 그게 있단 말이야. 그 적어놓으면 책이란 게. 그리고 그래서 내가 책에 읽은 것들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북바인더고 독서의 유익인데요.
이런 목적이래요. 인생이 좀 풍요로워지고 아까 얘기한 뭐 간접 경험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도 얻고 지식이 많이 쌓여서 그게 이제 지혜로 발전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더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더 너그러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거 실천하신 분 여기도 있으시죠? 거실에 TV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게 협조를 해야 돼. 강제적으로 못하고 그래서 저도 저 배우자를 설득을 못해서 있는데 거실을 서재로 그다음에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독서를 시작한 이후 제 가방이 저 배낭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바인더하고 책 한 권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메고 다니는 배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복 입고 누가 저렇게 입냐 그러는데 누가 뭐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R&D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교육받는 거, 독서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자, 책은 사서 보는 게 좋아요? 빌려 보는 게 좋아요? 왜요? 예, 낙서를 해야 되잖아. 물론 아까 그분처럼 잘 적으면 안 사도 돼.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모든 책이 다 있지는 않아. 책이 아주 좋은 책이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제목만 본다든가 영성만 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3,000부 찍고 딱 끝났어. 끝났는데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이야. 근데 나만 갖고 있어.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3,000명이 갖고 있어. 3,000명이 다 책을 끝까지 보지는 않겠지. 사놓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 많겠지. 그래서 나는 꽂아놨는데 절판이 됐어. 근데 그게 어느 날 딱 봤는데 나한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줘. 그래서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거야. 이거 아는 사람 몇 사람 없거든. 그죠? 그래서 책은 좋은 책이 있다 그러면 사. 그래서 저도 책 욕심이 많아서 많이 사. 1년에 한 100권을 보지만 사는 거는 140, 50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보고 막 쌓이는 책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막 넘쳐서 사무실에도 또 지금 막 꽂아놓고 사무실도 넘쳐가지고 그 안에 주방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도 장 갖다 놓고 또 막 꽂아놓고 또 어디서 또 책장 얻어다가 갖다 놓고 막 지금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을 바꿔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데 책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리고 제가 평생 독서 계획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세울 때 2,500권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근데 2,500권이면은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고 또 새로운 책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살 때 기준은 적어도 2번 이상은 볼 책만 사요. 한 번 보고 버리는 책은 안 사요. 그래서 책은 내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다음에 깨끗하게 보지 말고 더럽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독서 모임 여러분 오신 거고요. 그다음에 오디오북 뭐 이런 거 있죠. 뭐 팟빵 이런 것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도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집사람 출근하면은 이제 뭐 집안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그리고 제가 출근이 늦으니까 나오는데 그때 이제 팟빵을 들어요. 팟빵에서 이제 주로 경제에 관한 거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거는 여기서 제가 열심히 듣고 있는 게 신과 함께 경제의 신과 함께예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 그 팟빵을 들으면서 또 귀로 듣는 거니까 유튜브는 눈으로 봐야 되니까 정신이 없거든. 이제 팟빵은 귀로만 하니까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청소기 돌릴 때 빼고 시끄러우니까 그 외에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런 팟빵 귀로 듣는 걸 들었다. 그러면 내가 책을 볼 때 도움 돼요. 내가 전체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전철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메모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르쳐야 돼. 가르친다는 우리가 토론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회가 오면 원포인트 레슨 하세요. 하시면 좋아요. 지금 참여해 보신 분은
하실 거죠? 그게 한번 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TV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독서 토론하는 게 이렇게 좋대요. 읽은 거는 10%밖에 안 남고 들은 거 뭐 20%밖에 안 남고 그런데 토론한 건 70%가 남는데 그리고 남한테 가르친 건 95%가 남는데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을 하면은 그분들이 대표님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나중에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게 이 결과 때문이에요. 본인께 되는 거예요. 내가 딱 한 번 보고 원포인트 레슨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적어도 2번, 3번 보면서 내 거로 만들어야지만 내 생각을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일단 토론만 해도 우리 70%는 남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방식으로 5번을 보잖아요. 5번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독서 경영하는 그 좋은 사례로 이랜드는 뭐 이런 회사래요. 그래서 필독서가 500권이 있고 과장 진급할 때 300권 하고 100권을 인터뷰 때 뭐 한 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초대 그 장성 전라남도 장성군 민선 군수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공무원 하면 세 글자로 뭐죠? 철밥통. 절대 변하지 않고. 근데 공무원을 바꾸신 분이에요. 장성군은 이분이 어떻게 바꿨냐? 이분도 이제 그 대기업에서 부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기업 마인드를 만든 거야.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일자리가 우선이다. 지금 어디는 지자체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장성군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서류를 가져가. 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서류를 가져가.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죠? 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 장성군은 그러지 않아요. 이리 주세요. 자기가 다 돌아다니면서 공무원이 사인을 다 받아와. 그래서 여기 서류 나왔습니다. 딱 줘. 그러면 군수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장성 아카데미를 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한 2시간인가 이렇게 명사들 초대해가지고 사람들 계속 의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공무원 당연히 왔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떤 리더 그룹들 사람들 다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하고 매주 그걸 한 거야.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았죠. 업무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업무는 다 해야 되는데 또 부의 뭐 교육까지 시킨다고 매주. 근데 이게 2달, 3달 계속 하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뀐 거야. 바뀌어서 저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장성군이 뭐 어디 무슨 상이란 상은 다 휩쓸어 오고 그리고 이제 저런 기업 위치도 잘하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철밥통도 바뀐다. 라는 좋은 사례인 거죠. 또 뭐 기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생략을 하고 삶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은 운동하고 독서 꼭 하셔야 됩니다. 30대까지는 운동 안 해도 별 표 안 나는데요. 40대 넘어가면 운동 안 하면 몸이 쇠해요. 운동은 저축이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돼요. 제가 좀 많이 독서를 한참 하다가 진짜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 3회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운동 꼭 하시고 그다음에 수영도 이제 가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만 편해. 그 다음에 더 찌뿌둥하고 더 안 좋더라고. 가기 싫어도 가잖아. 그러면 갔다 오고 나면 개운해. 그죠? 운동해야 돼. 그다음에 독서도 꼭 해야 돼. 독서를 안 하면 그 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나무 심기 가장 좋은 때가 20년 전이고 두 번째 좋은 때는 지금부터라는 거죠. 책 읽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에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때부터 쭉 봐왔으면. 근데 지금부터라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와 함께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 쉬면서 바인더 더 보시고요. 저기 김밥이 있으니까 김밥 드세요.